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질문 받아서 합시다. 앞에서부터. 자, 내가 오늘 밤에 그 판구조론 쪽 그림자로 몇 개 올려줄게. 단톡방에다가. 보면은 그림자를 몇 개 올려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저께 밤에 올리려다가 어제 밤에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내가 너무 졸려갖고 하다가 쓰러져 잤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그거 단톡방에다가 판구조론하고 관련된 그림 자료도 올려줄 테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일단 테스트 본 거 우리 1번부터 넘기면서 질문 받아서 풀고 갑시다. 자, 1번부터 4번 중에 질문할 거 있니? 아까 4번이라 그랬니? 아까 누가 4번 해달라 하지 않았어? 자, 4번 봐볼게.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DNA 특정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얘는 맞는 말이겠죠. 2번. 핵에서는 RNA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자, 잘못됐지. 핵에서라는 말이 틀리지. DNA가 핵 속에 들어있고 DNA로부터 RNA가 전사가 돼서 RNA는 핵을 빠져나가. 근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 라이보솜에서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지. 핵에서가 아닙니다. 핵을 빠져나와서, 다른 말로 이제 세포질 또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구나를 익혀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겨서 6번은 풀지 말라고 그랬고 그림이 아예 이상해서 그냥 풀지 마시고요. 8번. 자, 일단 8번 갑니다. 자, 0초일 때 A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요. 그제? A는 던지고 B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자, 그랬더니 삥 해서 여기서 만났어. 요 수평거리가 얼마냐면은 2L, 이제 던진 속력 V. 자, 그럼 보자. 공의 질량은 B가 A의 2배이고 T초일 때 여기서 충돌을 했대. 여기서 T초일 때. 예, 그럼 봐봐. 옆으로 던진 놈이나 아래로 자유낙하 시킨 놈이나 어차피 얘도 아래 방향으로는 똑같이 자유낙하기 때문에 던지고 놓고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무조건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얘네 둘은. 그죠? 그래도 T초가 걸린 거잖아.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이 수평거리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던진 속력에다가, 그지? V로. 자, 여기가 충돌이니까 여기를 그냥 땅바닥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아이고. 그거 곱한 게 수평거리야. 그래서 2L은 VT라는 식이 하나 나오거든? 그럼 보기 니은 해결되지? 보기 니은에서 봐라. 2L은 VT니까 이 부딪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 T초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V분의 2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 이용한 거야, 요거. 그지? 요거 이용한 거야. 그러면은 니은 일단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외워두면 된다니까. 야, 포물선 운동이나 자유낙하나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동일하게 중력 작용하고요. 동일하게 중력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얘네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고요. 그런데 얘네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얘의 질량을 2M이라고 하면, 봐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 우리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나타내거든? mg야. 얘는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2m이고 중력 가속도 g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 곱한 값이 중력이야. 이걸 우리가 F라고 표현하면 얘는 몇 F인 거야? 2F인 거지? 그래서 질량이 2배가 크면 중력도 2배가 크다. 다만 뭐는 똑같아. 지금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것은 어때? 질량에 상관없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어쨌든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서로 다르지. 왜? 방향은 같아. 방향은 둘 다 아래 방향이지만 거기에 뭐까지 묶으면 안 돼? 크기까지는 묶으면 안 되죠. 맞지? 중력의 방향은 같으나 크기는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보기 기억이 틀린 거고요. 속력을 더 크게 야, 이런 류의 문제 많이 나오거든. 하나는 떨어뜨리고 하나 던졌더니 만나서 뿅 충돌하는 거.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얘만 생각해봐. 얘만. 같은 높이에서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거든. 그럼 그 멀리 날아가는 궤적,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 위에서 충돌하는 거야. 알겠니? 느리게 던지면 충돌을 안 하지만 최소한 여기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빨리 던지면 무조건 더 위에서 충돌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일 때 이거보다 느리게 던지면 충돌 안 해요. 느리게 던지면 여기 날아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주어지고 이거보다 빨리 던진다 그러면 무조건 더 위에서 충돌하는 거. 위에서. 알겠니? 위에서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뭐 있어? 있어 없어? 희연아. 진짜? 다 맞았어? 질문해도 돼. 9번. 자, 9번 갑니다. 9번. 그리고 몇 번? 희연이 몇 번? 14번. 오케이. 9번 다음에 14번 갑니다. 자,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각각 VA와 VB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자, VA와 VB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 AB가 둘 다 벽에 꽝 하고 부딪혔대. 부딪혀서, 자, A하고 B가 벽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받는 힘의 크기를, 속력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 자, 그래서 A는 지금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T초, 얘는 2T초, 그지? 자, 그래서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은 서로 같고요.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 자, 이 말이 힌트잖아.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다. 그럼 봐봐. B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을 얼마라고 할 수 있다? 3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량에다 얘네들의 속도, 속력을 곱한 게 운동량일 텐데 운동량이 같대. 질량이 다른데 운동량이 같으려면 질량하고 운동량, 질량하고 속력은 뭐야? 운동량이 같아. P는 MV니까 얘가 같으면 얘하고 얘는 서로 반비례라고요. 그럼 질량이 서로 3대1이니까 얘네들 속력은 얼마다? 얘가 V라면 얘는 3V. 맞아? 1대3이란 얘기야. 1대3. 속력의 비가 1대3이니까 얘를 그냥 지금 누가 VA냐? 얘가 VA잖아. 얘를 그냥 V라고 두면은 얘는 3V다 이렇게 두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자. 옳은 걸 골라. 그 기억에서 물어보네. VB는 VA의 몇 배다? 3배다. 그지? VA가 V라면 얘는 3V니까 3배다.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게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봐봐. 얘네들이 A하고 B가 충돌하기 직전에는 지금 여기 지금 써놓은 거 갖고 표현하자면 둘 다 3MV거든. 운동량이 같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얘네들이 멈춰.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 똑같은 거 아니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A하고 B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벽으로부터 어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얘네가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벽하고 부딪히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둘 다 멈춰온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 마이너스 3MV 나오는 거거든. 얘도 마이너스 3MV 나오는 거든. 0 빼기 3MV가 되니까. 그럼 충격량의 크기 당연히 같은 거야. 그럼 봐봐.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데 얘네들이 그 힘을 얼마 동안 받았냐 이거야.
A 같은 경우에는 속력 V에서 부딪혀갖고 0이 될 때까지 2t초가 걸린 거거든. 그럼 2t초 동안 뭐야?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우리 힘 곱하기 시간 2t초 동안 받았다니까? 그게 A가 받은 충격량이거든? 마이너스 3mv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B가 받은 충격량도 마이너스 3mv야.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야. B도 벽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얼마 동안 힘을 받았냐면 B는 A와 달리 t초 동안 힘을 받았어. 그럼 봐라. 얘네들이 똑같은데 시간의 비가 2대 1이면 A와 B가 받는 힘의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적인 힘이 B의 절반이다. B의 절반이다. 그러면 어쨌든 3배는 아닌 거죠. B가 A의 2배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2배다. 자, 그 다음에 14번. 10번? 자, 지구 시스템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의 양이 증가한, 자, 지금 보면은 거기서 A가 뭐냐면 여기 수권이 있어.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여기 기권이 있어. A는 이산화탄소지. 우리 기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거 외워. CO2. 그치? 써놔. 니네도 써놔.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잖아. 기권에는 무슨 형태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수권에는 무슨 형태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이제 문제 풀면서 할게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A야. 어디였어? A야 이게. 자,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는 거거든. 이거는 저거 생각하면 쉽거든. 기체의 용해도 생각하면 돼. 근데 A의 양이 늘어날까 감소할까? 진짜?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사실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잘 못 녹아야 돼요. 맞지? 그러면 이제 양이 감소한다라고 보통은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는 용해도가 감소야.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니까 감소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지거든? 근데 용해도가 낮아져도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보기 기억을 맞다고 봐도 된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좀 달라지는 건데 지금 내가 이거 정답 몇 번이라고 불러줬어? 10번에 4번이라고 불러줬잖아. 그러면 너희 학교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는 게 용해도가 감소하는 걸 양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그냥 너희도 수온이 높아지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는 게 줄어든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어떤 학교는 막 치사하게 이것까지 막 따져요. 용해도가 감소했는데 양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따진 학교가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감소한다. 용해도가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 시 탄소가 직권에서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화산가스가 있지? 화산가스 중에 한 두세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지구의 탄소는 석유, 석탄보다 석회암의 형태로 더, 자, 지구상에 있는 탄소가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게 뭐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의 화학식. 자, 여기 직권에,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이렇게 바다 밑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수권에 있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바닷물 속에 있는 또 다른 칼슘 이온 같은 애랑 만나서 가라앉아요. 그럼 그 가라앉은 애가 누구냐면 탄산칼슘이야. 그 탄산칼슘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뭐다? 석회암이다. 그래서 탄소는
석회암의 형태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직권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화석 연료보다도 더 많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이 됩니다. 맞아? 우주 됐어? 10번? 자, 14번 봐볼게. 염기서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진짜 실수하라고 낸 문제거든. 원래 이런 문제들이 실수가 엄청 많아요. 잘 봐. 가에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아,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 물어보면 염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야. 우리 DNA나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니네 뉴클레오타이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응?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당 염기가 하나인 거니까 염기가 18개면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개다? 18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조심해야 돼. 가에 포함된, 그러니까 DNA 가에 포함된 3염기 조합이라는 건 왜? 9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봐. 가에 포함된 3염기 조합은 몇 개여야 된다? 3개가 돼야 되죠. 그죠? 3개가. 왜?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염기 3개 한 세트를 말하는 거야.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총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가 부분에는. 그 다음에 가 부분이 전사돼서 자, 니네 지금 가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 GCCAAT GGC, 그지? 여기가 가 부분이잖아. 야,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3염기 조합이 몇 개야?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3염기 조합이 전사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이게 이제 선생님이 트리플릿 코드라고 얘기했던 건데 3염기 조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코돈이 되는 거야. GCC면은 CGG, 얘는 UUA, 얘는 CCG라고 하는 코돈으로 전사가 되는 거고, 이러한 코돈이 번역되면 이제 뭐야?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코돈이 가리키는 게 결국 얘가 가리키는 거야. 그럼 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오고, 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하나 오고, 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 와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미노산이 총 3개가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디귿 어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최대 3개다. 그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염기가 3개가 짝을 이룬 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아야지. 3염기 조합은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몇 개? 3, 6, 9, 9개 18개 맞는데? 아, 가에 포함된 건 18개가 아니지.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네. 답이 그럼 몇 번이야? 내가 몇 번이라고 불렀는데? 10번에, 14번에 2번? 2번 답 맞아요. 왜? 희연이 왜? 뭐 이상해? 어? 아, 얘기를 해. 왜? 내가 아까 답을 이상하게 불렀니? 기억에 맞다고 해주셨나요? 아, 내가 전체를 봤어요, 전체. 가에 포함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나도 실수하잖아. 이거 잘 읽어야 돼. 진짜 실수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가 부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만 보면 9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문제 그림 전체를 보면 18건 거긴 하죠. 그지? 그래서 기억 틀려야 되고요. 니은도 틀려야 되고요. 디귿만 맞다.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요거만 하고 마무리, 쉽게 쉬는 시간 줄게.
이게 사실은 어떤 조건이 있긴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해령 주변에 이렇게 판들이 존재하는데, 봐. 여기 지금 진하게 있는 게 해령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 B라고 써져 있고, 여기 C라고 써져 있고, 여기 지금 A라고 써져 있잖아. 자, 이런 그림에서 A는 뭐다? 해령. 그 다음 봐봐.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판이 양쪽에 있는 거야. 해령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해령이거든? 그럼 해령을 기준으로 또 양쪽에 판이 있는 거야. 야, 이 그림에서 판이 몇 개야? 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판 몇 개? 4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에 판이 있다니까?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다른 판이고요.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다른 판이야. 물론 예전에 어떤 학교는 요걸 졸라 치사하게 요래 해놔가지고 마치 하나의 판이 그냥 쪼개진 것처럼, 그지? 예를 들어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 문제에 따라.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아니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니네 덜 헷갈릴 수 있어. 자, 여기 해령이고 여기 해령이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 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배운 판이라는 게 딱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 요 놈 하나가 하나의 판이야.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끊어놓긴 했는데, 그러면 요 녀석을 또 하나, 물론 정확하게는 이렇게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럼 여기, 그러면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은 거기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여기가 갈라져 있어도 지금 노란색이 하나의 판이라고 하면 얘네 둘은 이동하는 속도가 당연히 어때야 돼? 같은 판이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파란색 요 놈이 하나의 판이라고 하면 요렇게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멀어져 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갈라져 있는 표시가 돼 있어도 얘네들은 같은 판이지.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은 무조건 보존형 경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보존형 경계는 여기를 경계로 무조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벼야 돼. 그래야 무조건 보존형 경계야. 설사 너희가 봤을 때 이 문제처럼, 지우야? 마지막 문제야? 여기가 갈라져 있어도 갈라진 부분 위아래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변환 단층이 보존형 경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해. 너희가 봤을 때 무조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사이, 여기가 보존형 경계이면서 변환 단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어떤 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보는 거야. 위아래가 이동 방향이 같으면 문제에 특별하게 써놓지 않는 이상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갈라져 있어도. 알겠니? 그러면 그거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15번은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했지만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 있다? 니네 해령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얘기가 나온 김에 해주자면 바닷속에 해저산맥이 있는 거야. 여기가 해령인 거야. 그래서 니네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 수심 깊어져요. 수심이 점점 뭐야? 깊어져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이게 뭘까? 뭐 여기까지만 놓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해령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퇴적물들도 어떻다? 많이 쌓여 있다. 자,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수심 깊어지고요. 퇴적물의 두께
이거 써놔.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해량에서는 해양 지각의 나이 많아지고요. 요거 써놔. 여기 가운데가 해령이거든. 해령을 니네 물속에서 이렇게 옆에 단면을 봤다고 치면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수심 두꺼워지고 퇴적물 많이 쌓여 있고 나이도 오래됐다. 그래서 무조건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어떻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지점 사이 수직으로 나타납니다.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 두십시오. 알겠니?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선생님이 아까 계획했던 거 우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 10분 정도? 지금 3분, 13분에 시작합시다.